여기 보면은 그 금부시, 특히 금부시는 여긴 야요이 시대에는 평직, 그러니까 이렇게 배틀인데 지금 배틀을 보시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편편했어요. 그걸 평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럼 불편하겠죠? 이렇게 지금은 딱 앉아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훨씬 편해요. 근데 고대에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평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여기 있었죠. 야요이 시대에는 평직으로 짰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좀 엉성했죠. 근데 지금은 기계로 짜는 기계로 배틀을 이용해서 짠 거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게 뭐냐면 오키노시마에서 발굴된 거 요거를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마구가, 그러니까 말이 맨 처음에 등장한 게 언제예요? 284년 오진천왕, 응신천왕 때 아직기가 말을 이제 암컷과 수컷을 데려가서 교배를 해서 그게 이제 말이 쭉 일본에 퍼졌어요. 그러고선 이제 마구가 등장하게 돼요. 이게 언제냐? 5세기 후반에서 6세기에 안장, 그 다음에 이거 틀렸네요. 등자. 등자는 뭐냐? 발걸이죠. 그 다음에 제갈, 여기 입에다 차는 거. 제갈, 멈추, 운주, 행령, 마령, 마탕, 뭐 이런 것들. 이거를 만들었던 게 뭐냐? 안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 게 언제 지금? 46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5세기죠. 5세기 후반. 정확하게 맞는 거죠. 자, 도부는 아까 설명드렸죠? 등요. 네. 등요는 이제 아까 설명을 요겁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요거를 이제 등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평요, 이렇게 옆으로 된 거는 800도 정도인데 이게 온도가 몇 도가 된다고요? 1000도에서 120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경질토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이때 만든 게 스에기다. 등요 중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은 어디냐면 나라현 후루, 그거 우리 석상신궁 있는. 그다음에 오사카부 후나이시. 그다음에 이제 이 이즈미에 유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화부는 그 설명을 드렸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 화부의 우두머리가 뭐냐면 인사라아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누구의 후손으로 만들어 놨냐면 그 신찬성시록엔 위나라 조조의 후손이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백제에서 왔어요. 근데 왜 위나라가 나오고 조조가 나옵니까?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인을 중국인으로 조작을 시켰다. 이 한국 가보면은요, 일본 가보면은 이렇게 백제라는 이렇게 말이 들어가 있으면 정으로 다 쪼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역사는 일본인은 자기네가 조작하고 또 중국 사람은 자기네가 조작했고 우리 거를 자꾸 흔적을 없애려고 그래요. 이게 참 심각한. 우리는 또 멍청하게 당하고 있고. 자, 408년, 이거 이제 웅략 8년이죠. 463년. 여기, 신라가 배반하여 조공하지 않은 지가 8년 되었다. 고구려와 하친하였다. 고구려의 왕이 정병 백인으로 신라를 치게 하였는데, 본국으로 돌아가는 고구려 병사가 자기네 고구려 왕이 신라를 칠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을 누가 들었냐? 마부가 들은 거예요. 근데 마부가 누구냐? 신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라 왕한테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신라가 고구려군을 쳐서 죽이니, 여기 몇 명이 와 있다고요, 지금? 100명이 와 있어요. 그 중에 99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한 명이 달아나서 고구려 왕에게 고했다. 그러자 고구려 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척족 유성에 주둔을 하였다. 그러자 신라가 임나왕에게 구원을 하였다. 그럼 지금 이 사건은 어디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스시마죠, 스시마. 스시마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라군도 있었고 고구려군도 있었고 임나국도 있었다는 거예요. 세 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 더 있었겠죠. 백제도 있었겠죠. 네, 이런 게 이제 우글우글하게 있는데 이 고구려 병사가 이제 의시되면서 이제 그때는 신라가 굽실굽실 할 때니까 의시되면서 자기 나라로 가면서 니네가 뭐 까부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파견돼 있던 100명이 99명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고구려군이 쳐들어오니까 그 옆에 있던 신라가 임나에게 이제 구원을 요청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군사들 선신치구, 길비신 소리, 남파길삭적 목자 이런 사람들을 둬서 고구려를 대파하고 신라를 질책하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이 스시마 지역이 굉장히 교통의 요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일본서기 숭신 스진 천황조에 임나국의 사신이 왔을 때 천황이 물어봤어요. 니네 나라가 어딨냐?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임나는 축자에서 2000리에 떨어져 있으며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2000리면 어디입니까? 스시마죠. 그럼 북쪽은 막혀 있다는 건 뭐예요? 섬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계림의 서남쪽에 있대요. 딱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했는데도 지금 한국 사학계나 일본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라 그런다 그래서 역사가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뀌죠. 자기네가 쓴 역사책인데. 광개토대왕 때, 지금 이제 뭐 장수왕 때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밝혔죠. 제액이 발견되면서, 충주 고구려비에는 신라 영토 내에 주둔에 있는 군사가 있다라는 구절이 딱 나와요. 뭐냐면, 토내 당주입니다. 토내 당주. 당주라는 건 군사 세력이죠. 그러면은, 신라의 영토 내, 토내라는 건 신라의 영토 안에 있는 군주라는 얘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태백일사에 뭐라고 되냐면 임나는 스시마의 서북쪽 경계에 있었는데 그 치소가 국미성이다. 그 후에 두 섬, 대마도는 두 섬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끊어져 있지는 않아요. 살짝 연결되어 있는데 두 섬을 다 얻어서 임나가 대마도의 스시마의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예부터 스시마와 큐슈는 사만이 다스렸다. 저 마한지난 변한이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사만 시대에. 임나는 세 개의 가라로 나누어져 다스렸는데 가라라는 뜻은 그 수, 제일 우뜸되는 마을을 얘기한다. 사만이 서로 싸우게 되어 오랫동안 화해하지 못하니 좌호가야는 신라에 붙었고 인이가야는 고구려에 붙었고 계지가야는 백제로 붙었다. 영락 10년 광개토대왕이죠. 광개토대왕이 삼가라를 모두 그러니까 스시마 전체를 다 차지한 거죠. 차지하고 바다와 육지의 외를 다 임나로 통일해버렸다. 그러니까 규슈까지 다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 몇 개가 됐냐? 10개. 10개 나라를 통일하여 연정, 그 10개를 묶어서 다스리는 연정을 베풀어. 이게 임나 연정이에요. 그래서 고구려의 직할이 된 후에 열째 고구려의 다스림을 받았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삼국사기 신라봉지 실성한 408년이에요. 왜가 스시마에 군영을 설치했다. 나오잖아요. 왜? 그게 뭐예요? 거기가 임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때가 언제냐? 광개토대왕이 일본 본토를 정복한 후에 고구려계의 한제이 천황, 반정천황을 세웠는데 이 반정천황 3년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보세요. 송나라 외인전 순제 승명 478년 외왕인 무, 웅략이죠. 이 올린 국서에 고구려가 무도하여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변방을 침략하고 약탈하여 근심이 적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 변경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쓰시마에 뭐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고구려 군사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 보시면은 자비왕 때 여기 보면 459년, 462년, 463년 이렇게 쭉 476년 뭐 이렇게 쭉 왜가 계속 쳐들어와요. 그리고 468년엔 고구려가 말갈과 더불어 실직성, 지금의 이제 그 삼척이죠. 삼척을 공격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자비왕이 거기에 대비해서 명할성으로 천도하기까지 했다. 뭐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스시마에서 벌어진 그 고구려 그리고 신라, 임나 이 세 개의 세력이 충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지금 몇 년입니까? 463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임나가 있었던 데가 여기죠. 여기. 그리고 요게 지금 뭐랬어요? 좌호가야. 이게 이제 신라가 됐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인이가야. 중간이죠. 요게 고구려. 요게 개치가야. 요게 백제.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었다. 요게 이제 요거 아까 뭐라 했어요? 축자에서 이천리가 있다 그랬죠? 요게 천리. 요게 천리예요. 여기 스시마가 맞겠죠. 그럼 스시마의 유적들을 한번 분포를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가 임나가 있던 곳이죠? 여기 밀집돼 있어요. 유적이.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이쪽으로도 밀집돼 있고 또 이쪽으로도 밀집이 돼 있습니다. 그 요 밑에 쪽은 요 위에 여기에 몰려 있죠. 이쪽에도 몰려 있고 이렇게 이제 유적의 분포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백제계의 신라 공격. 여기 보면은 464년에 기소궁 숭례하고 소아한자 숭례, 대변 담년, 그다음에 손옥화 숭례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신라를 쳐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그 신라를 들어가서 평정하고 그다음에 회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겠죠. 요거를 평정했다. 그런데 이제 요 사람들의 종자들이 전장에서 죽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장군인 기소군세, 이 사람이 제일 우두머리겠죠. 이 사람이 병사하자 기대반 숭례, 요 사람이 신라에 이르러 소록화 숭례가 관장하던 지휘권을 혼자 마음대로 전행하였다. 그러자 이제 요 같이 갔던 소록화 숭례라는 요 사람과 기대반 숭례 사이에 이렇게 그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틈이 생긴다는 말이 생기자 백제왕이 이들을 소환하자 이 기대반 숭미가 소아한자 숭례를 활로 쏴서 죽였다. 그래서 이로써 백제에 가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쭉 갈등이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쭉 보시면은 외인이 여기 지금 요게 몇 년이냐면 464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신라하고 외의 관계를 보면 여기 자비왕 때 외인이 병선 백척으로 동쪽을 쳐들어와요. 네. 그리고 462년에는 외인이 활개성을 습격하여 1000명을 잡아가요. 그 463년에는 외인이 삼낭성을 침입해서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그러자 월지와 덕지에게 명하여 아직 그 매복을 해갖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464년 이때는 외가 그 신라를 쳐들어온 기록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요 당시에 지금 앞에서 일어나는 요 사건들은 삼국사기에 안 나타나는 거를 볼 때 스시마에서 일어난 거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왜냐면 아까 보시면은 그 고구려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신라가 밀리니까 임나한테 요청을 해서 구원병으로 고구려를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가 깨진 거죠. 그러자 이제 그 신라를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스시마에 있는 신라를 이렇게 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진천왕, 이제 응신천왕이죠. 첫 번째 백제계 그 천왕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능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464년에 요 비조호군, 이제 한해국이 어디냐, 거의 부군입니다. 근데 거기에 전변사백손이라는 사람이 달밤에, 그러니까 밤중입니다. 밤중에 거길 지나가는데 오진천왕릉 옆에서 붉은 말을 탄 사람을 만나 자기의 청생말과 바꾸었다. 그런데 아침에 가서 이제 그 바꾼 말을 보니까 뭐냐? 흙으로 만든 말이었다. 토마라 그러죠. 흙으로 만든 말. 이걸 뭐냐면 한의화라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 얘기가 뭐냐? 한의화가 나왔다니. 그러니까 말 형상을 한 한의화가 어디서 나왔다니? 오진천왕릉에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 한의화의 그 원형은 원통형입니다. 이 원통형. 근데 이 원통형 한의화가 어디서 나왔냐? 지금 강동구 몽촌토성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1955년에 공사 중에 그 마형 토기, 그 말형 토기가 이 그 오진천왕의 남쪽에 있는 곤다 하치만 궁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런 거를 볼 때 이게 거기서 나온 한의화를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거. 이게 지금 그 파편 그 1955년 공사 중에 나온 이게 말 잎 주둥아리죠, 이거. 근데 이제 지금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마보고, 이게 이제 한의화. 이런 게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백제 음악입니다. 466년에 백제로부터 귀신이라는 자가 달아나서 왔는데 오국 사람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오국은 뭐라 그랬어요? 양자강, 남자. 이때는 어느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양자강 이남에 있는 백제 담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반여의 오금, 그러니까 오나라, 중국의 남쪽에 있는 백제의 담노, 그 지역에서 쓰던 아마 이렇게 그 가야금, 검은 거나 가야금 같은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음악을 잘 모르니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수옥평 마려가 이 사람의 후손이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백제에서 온 악기, 우리 보면은 이제 그 금동용봉 대학로에 보면은 검은 거 비슷하게 이렇게 뜯는 이렇게 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금은 일본 율령입니다. 악료에, 그러니까 어떤 악기 를 써라. 이렇게 보면 요고사는 2명이다. 요고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허리에 차고 이렇게 두드리는 그 장구예요. 그리고 뭐냐면 그 의회에 이른바 오악의 요고 역시 오악의 악기이다. 그러니까 이 오악이라는 게 실제로 오나라 쪽에, 그러니까 오나라가 아니고 오 지역입니다. 지금도 거기를 오라고 불러요. 오월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 음악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실제로 발굴했는데 백제의 수도였던 경기도 하남시 이성산성에서는 백제 고위왕 때 사용했던 팔각형, 구각형, 12각형 제사유적이 있고, 거기서 뭐냐면 말에 목을 쳤던 그 토마나 철마의 그런 게 나오고, 요거가 출토했어요. 요거 이렇게 두드리는 거. 그걸 한번 봅시다. 요겁니다. 이게
백제 금동 이 대학로죠?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 이렇게 생겨요. 우리 이종규 교수님이 이제 설명을 잘 해 주실 건데, 이거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정창원에 있는 거예요. 네, 정창원에. 이게 금은 평문금이라 그래서 요거 이제 그 겉에고 요 뒷면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성산성에서 나온 요겁니다. 이렇게 그 허리춤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드리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잘 안 쓰는데 우린 장구를 쓰잖아요. 장구보다 약간 작은 이제 그 중국의 그 소수민족들 특히 남쪽 지역 그쪽에서 많이 쓰죠. 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웅약천왕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게 뭐냐면은 그 신라계가 준동하는 걸 갖다 가차없이 쳐버리고 신라계 그 윤공천왕의 자식들도 싸그리 다 없애버려요. 그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고서는 어떻게 하면 백제에서부터 그 악기, 음악이라든가 그 아까 이제 그 기술자들 그 사람들을 대거로 투입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러한 이제 도자기라든가 이런 이제 그 비단 짜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마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기술자를 대거로 이렇게 데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아스카 문화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